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의 동향과 발전 과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지역사회복지의 동향과 발전 과제 중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와 지역사회복지의 과제,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의 전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동향과 발전 과제를 이해하고요. 특히 두 번째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전망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중에 보면 지역정부의 분권화를 볼 수 있는데요. 지방 분권이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요인 중 긍정적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권력관계를 재조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복지의 다원화와 분권화를 통해 효율적인 복지 집행체계 구축이 용이합니다. 지역 분권화로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개된다면 지역 분권화는 지역 주민의 욕구 표출 기회가 향상되어서 지역 주민의 욕구가 보다 신속하게 부응할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 행정이 지역사회의 욕구에 즉각적이고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정부 중심의 복지 행정체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이 지역사회 복지에 미치는 요인 중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 업무와 재정을 이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책임성에 대한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관할 지역의 복지 정책보다는 경제 성장을 최고의 목표로 두기에 개발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여 지방정부의 복지 예산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재정적인 격차로 인해 지방 분권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 간, 계층 간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가 조장될 수 있습니다. 지역 간의 복지 발전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국민의 복지권적인 측면에서 전국적인 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입니다. 지방자치에 의한 지방분권은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주민의 책임성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에 주민의 참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역사회복지의 기본은 지역사회를 기본 단위로 하여 주민의 조직 그리고 행정조직의 협력관계가 구축됩니다.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는 기본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이념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이 바로 지역사회복지의 차원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서 지자체의 중심적 이념과 행정적인 기능이 지역사회복지의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지역사회복지의 문제는 지방화, 자율화, 그리고 복지화의 이념적 가치를 토대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 실천의 장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 담당 부서의 전문성과 활동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사회복지 행정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자원봉사와 민간 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민간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의 육성 및 강화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과 관의 거버넌스의 강화인데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과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향후 발전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전반에 있어 지역 주민의 범위를 넓히고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이슈와 니즈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과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총량을 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역 간 복지 자원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참여 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동기부여가 절실합니다. 다음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의 부족과 결혼관의 변화로 인한 가족 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한 세계화와 개방화는 인구 사회학적 특징을 변화시키고 있고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동질성, 소속감, 연대성 등을 강조하는 지역사회 복지는 다문화 사회로 인한 기본 전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문화 가족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적절하게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시장화를 볼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 서비스의 시장화는 조직을 유지하고 이윤을 발생시키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나아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시장화는 사회복지가 강조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율성, 전문성 등이 상실되어 사회복지 이념과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현대 복지국가에서의 국가중심적 복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지의 재원이 세금으로 형성되어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하며 이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시장화에 따른 체계화 확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의 과제입니다.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구축을 살펴볼 때 먼저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능은 투입 기능과 책임 기능, 그리고 서비스 제공 기능, 계획 및 통제의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능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능은 지역 차원에서 지역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누구를 복지 수혜 대상자로 선정하고 또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떠한 조직 체계를 통해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죠. 다음은 조직 및 복지 정책의 중요성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 전체의 복지 수요와 욕구를 효율적이고 또 효율적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충족시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 전달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의 문제의식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도를 강구하도록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최선의 문제 해결 방향과 방법을 선택하여 지역사회가 주체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여 지역 주민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사의 활동에 따라 지역 주민이 문제의식을 제고하고 참여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적 지역사회 복지 이론과 모델에 대한 정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로 선택할 때에 고려해야 될 사항은 첫 번째, 지역사회 구성원의 욕구와 문화적 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가나 사회복지사가 선호하는 이론적 배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가나 사회복지사 자신의 인성과 성장 배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상의 특정한 문제점이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 복지 실천 전략 수립상의 윤리적, 사회적 가치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달체계인데요. 전달체계의 구체적인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최근 복지 환경의 큰 변화와 국민의 복지 수요 증가, 서민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생계형 사건,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서 위기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가치 있는 인간으로서 양질의 삶을 상유할 수 있는 복지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 구축과 국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선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주민들의 개인적인 차이에 따른 욕구들이 존중되며 지지와 도움 제공 및 지역과 계층 간의 균등하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복지 실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개인과 가족과 지역사회, 기업, 그리고 정부 모두가 복지의 주체로서 상호 동반적인 관계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복지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지방 분권화로 인해 복지사업의 지방 이양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역량 강화라는 과제가 부여되어서 시, 군, 구, 읍면 등의 복지기능 조정 후 적정 인력을 충원하여 시군구의 복지기획 능력과 읍면 등의 현장성을 강화하며 지역자치단체에 대한 복지 부분의 평가 그리고 내실화 등을 중심으로 전달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 운동의 강화로서 첫 번째, 지역사회 운동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운동은 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목적 지향적인 조직의 운동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 운동은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복지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 운동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 운동의 관심사가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영역에 있으므로 지역사회 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 운동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 운동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관련 조직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원 운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 운동의 의의는 마을 만들기 운동과 지역화폐 운동, 협동조합 운동, 주거권 운동, 환경권 운동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운동의 강화로서 첫 번째, 마을 만들기 운동입니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에 주민의 노력과 참여로 책임의식을 갖고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의논하고 합의하여 만들어가는 마을이 진정한 마을 만들기 운동입니다. 주민의 적극적 참여는 행정과 전문가의 협조와 참여를 통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마을 만들기 운동에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운동보다는 사업의 형태로 변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운동입니다. 첫째가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두 번째,
상호작용도 생활 방식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셋째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네 번째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동조합의 운동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조직을 통해 공동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 운동은 한살림 등의 농업 부문에서 시작되어 지금 먹거리로 넘어서 다양한 공산품 및 의료의 서비스로도 확대되는 등 시민사회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 1호 사회적 협동조합은 행복 도시락입니다. 주거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므로 주거권의 운동은 바로 그 헌법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운동입니다. 주거권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권리라고 할 때 주거권 운동이란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침해받았을 때 그 권리에 대한 주장과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거운동과 나름대로에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었던 용어는 철거와 강제 이주입니다. 공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이 두 용어는 한국 사회의 주거권 박탈 사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당사자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권 운동입니다. 환경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권리입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는 개인이나 조직, 한 국가만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 연계가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정부 주도의 환경보호 운동이 계몽성으로 진행되다가 시민 주도의 사회운동화가 된 것은 반핵, 반공해 운동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권 운동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지역 주민에게 있고 그것이 침해에 대한 올바른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환경은 자신의 세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세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다양한 서비스 기관의 출현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의 핵심적인 기능인 지역사회 보호, 재가복지, 사례관리 등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지역자활센터, 건강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다문화센터 등이 빠른 속도로 설립, 증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의 중복, 제한적 서비스, 근본적 원인 해결 노력에 대한 부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의 전망을 보면 재원 확보 중에 첫 번째 모금의 다변화와 일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동모금의 독립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동모금과 배분과 운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번째는 지방지회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과제를 정리하면서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새로운 전망, 새로운 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은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